네, 주도주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 개장 이후 31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빠져나간 외국인 수급이 지금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로 이슈 짚어보죠. 내년에 코스피가 5,000선까지 강세장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최대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흘러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와 전력주가 앞장설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차례로 살펴보죠. 어제 수급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좀 사들이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AI 시대 전력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앞서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 한국전력이 지금 시즌에서 움직이는 게 참 이례적이긴 맞습니다. 하죠. 계절성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다만 그 계절성을 논하기 외에도 지금 현재 전력이 그만큼 부족하니 전력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까지 같이 겹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AI로 인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방향성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아마 다들 고민스러우신 거는 당장 시장의 영향도에도 전력 시장, 반도체 시장, 그 전체 눌리고 있는 이 현재 시장이 얼마만큼 버틸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KB증권에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년 코스피 7,500 가능하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목표가 높게 올려잡는 뉴스 나올 때마다 좀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요? 불안하신가요? 왜냐면은 우리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시장의 과열권에 대한 구간의 진입 여부가 항상 좀 우려스러운 만큼 살짝 좀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좀 흠칫하긴 합니다만, 다만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기본에서 또 온실가스 감축 법안에 대해서 60% 감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은 전력량이 우리나라 기준에서 원전 지금 60개, 80개를 줘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중요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전일 미장이 1%가량의 하락분을 보여줬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하락 이후 빠르게 돌려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구간에서도 결국에 지금 이야기 나와서 하락 나온 이유는 결국에 뭐다? 반도체예요. AI입니다. AI. 네. 이만큼 계속 쓸 돈이 있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앞선 올 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그게 돈이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항상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픈 AI의 지금 자금 순환 형태에 대해서 좀 비제대한 등 우려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상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눌리면은 매수 기회고, 전력 시장 쪽을 좀 먼저 바라보자면은 LS그룹주 주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LS그룹주 어떻게 좀 차트 볼까요? 일렉트릭 좀 먼저 보고 갈게요. 네. 반도체와 전력이 견인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항상 2030년, 2040년, 2050년 사실 전력 계획이 굉장히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항상 내놓곤 하는데, 당장의 데이터 센터들 2030년도까지 전력 필요량 전 세계 기준으로 3배 증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하준해서는 65% 이상이 2028년도까지 전력 필요량이 더 확장되는 모습까지 있다. 거기서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아마존에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받는 전력량이 계약했었던 공급량에 대비해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력량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필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AI든 로봇이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은 전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AI에 대한 투자성이 이제 이게 정말 맞나요? 지금 계속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돈을 벌 수 있나요? 라는 의문점이 붙어 있을지언정 투자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투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메타라든지 구글, 아마존 전체적인 빅테크들이 지금 현재 버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 계획을 집행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과거처럼 오픈 AI가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아니다 보시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향 지금 수주권에 대해서 북미향 진출이 지금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 내에서도 보시면은 3거래일 동안 하락분 나오지만 아직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일진전기도 한번 좀 보고 넘어가실게요. 변압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른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일진전기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
일진전기도 이 종목도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2달 새에 보시면 거의 100%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지금 100%예요. 100%. 모든 게 쇼티지 필요하다 더라고 지금 강하게 시장의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 만큼 지금 오늘 기준 내에서도 매도세는 오히려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고 계시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사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은 전력 시장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길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구리 가격의 상승분이 얼마만큼 더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선주들의 변동성까지 생길 건데 이 전선주들 변동성은 중국 경기 회복과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AI, 로봇 경쟁 심화 구간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확대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항상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배터리 시장까지 2차 전지 시장까지 확장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력주 확인해 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라든지 빅테크 모두 다 전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저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만약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렇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만약에 대해서 파격적인 가격 인하전을 펼치면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번 뉴스 가지고 참 왈가왈부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도 항상 이 비만약 얘기할 때마다 농담식으로 아니 저도 맞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항상 하곤 하는데 맞아야 돼요, 진짜. 네, 물론 가격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거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뭐 돈 100만 원은 순식간에 나가다 보니까 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해냈다라는 표현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기존 월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월 기준 $1,000가량의 비중 평균 기준이 들어갔었던 거를 $300까지 300달러치까지 내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복잡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열티 수출 형태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비만약 가격이 인하로 가면은 로열티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특히나 약간 원료에 대해서도 인하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붙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우려감은 단편적이다. 단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단편적이다고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럼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해요. 네, 엄청 많죠. 지금 저도 당장 맞으려는데 돈이 좀 아깝네요. 이런 얘기 맞습니다. 하잖아요. 운동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 이게 좀 아깝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돈 100만 원 주고 비만약 맞으실래요? 아니면은 집안 가게에 도움되는 걸 뭘 좀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후자예요. 일단 네, 맞습니다. 다 후자예요. 필요한 걸 사야죠. 그렇죠. 필요한 걸 사야죠. 비만약을 왜 맞아요? 근데 비만약 가격이 30만 원으로 낮아졌다면 그럼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고민해 보겠죠. 네. 그러면 시장이 확대적으로 이제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비만약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비만약 그리고 제약 쪽들 위탁 생산. 위탁 생산 확장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이 비만약 말고 바이오 다룰 때 삼바만 항상 집중적으로 다뤄왔었는데 삼바 보시면은 이번 실적 개선세 보이면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냐? 일단 좀 비만약은 아닙니다만 위탁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삼바 지금 120만 원으로 결국엔 넘어갔어요. 와. 120만 원입니다. 엄청난 주봉이에요. 상승세 아닌가요? 그렇죠. 이 100만 원짜리 무거운 종목이 결국엔 120만 원까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바 웬만하면 엉덩이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위탁 생산 결과로 인한 지금 국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의 수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은 현재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여타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좀 비만약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 쪽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가총액 상위를 좀 먼저 오늘도 좀 보여드릴 텐데 왜 시가총액 상위를 좀 보자고 말씀드리냐? 코스닥 볼게요. 어제 알테오젠 뉴스 보셨죠?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지금 최근에 이거래일 기준 전후로 5.9% 시가총액 비중을 보였었는데 이 소식 나고 지금 6.17%가량, 0.3%가량의 또 추가적인 수급을 쏠리고 있는데 자, 그럼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 이전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등전, 그리고 앞으로 이 밑에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뭐 HLB, 펩트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주축인데 이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뭡니까? 비만약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시면은 물론 여기서부터 알테오젠이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앞으로 코스닥 그러면 코스피 발사대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면은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그럼 다시 한번 알테오젠으로 쏠려 있었던 수급이 다시 다시 나눠질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총 상위 내에 있는
바이오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 높여보실 필요는 있겠다. 오늘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페트론 이 종목들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 내에서 보셔야 된다는 점. 페트론 같은 경우에 오늘 가장 좀 좋아 보이는데 저도 오늘 비만약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위탁 생산 확장 쪽으로 바라보자 말씀드리면서 오늘 비만약 잠시 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우리 시장의 움직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희 오늘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리뷰 좀 해주시죠. 예,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좀 질문들이 많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기준으로 물론 21 이평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1 이평선을 일부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섞인 좀 모습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선 시작에서 오늘은 개인들께서 매도를 하고 계시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밑에서 매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 옵션 기준을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옵션 기준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장중에 밴드 통해 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 네이버 밴드 조범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는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반등 시도 중입니다. 8만 원대 그대로 유지 중이고요. 우리 6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지난 9만 원대 근처에서 일부 현금 확보하시죠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눌린 구간에서 다시 담는 목표성을 띄실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추가 매수 아직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앞으로 반도체들이 이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반도체 대신에 올라가는 쪽은 지금부터 앞으로 더 갈 곳은 어디다? 전력이다. 제가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향후 그림을 그려드릴 때 조선주 말씀드리죠.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삼성중공업과 같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듯한 강한 상승분 아직 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3만 원대부터 9만 원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앞자리 바뀌는 거 보셔야죠. 10만 원대로 넘어갈 때까지 지금도 추가 매수 여부 열어보시면서 계속해서 홀딩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미 10월 13일에 매수한 이후에도 28% 넘는 수익률 나왔는데 이제는 10만 원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홀딩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들어가 볼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갈 종목은 바로 펩트론 가지고 와주셨네요. 관련해서 이제 아까 계속 우리가 비만약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죠. 좀 지금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 초반에 이제 우리가 아침 기준으로 펩트론을 준비를 하면서 펩트론 지금 눌리네? 잘 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지금 양봉 전환했습니다. 그러네요. 2.3%가량. 최근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타 비만 관련주들과는 좀 다르게 눌린 구간을 좀 열리고 있었습니다만 펩트론은 지금부터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회인가 말씀을 좀 전해드려 볼 건데 자, 펩트론 GLP-1 기반 주석형 주사제 원천 기술 보유와 함께 로얄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모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건데 자, 비만약 이야기를 꺼냈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만약 약가 인하에 나섰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앞으로 이 비만약 약가 인하가 국내 그리고 미국까지 어떻게 가격 전이가 될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그럼 우리는 넥스트를 준비하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러면은 비만약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그럼 생산량 확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자, 그럼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년 보고 가는 거예요. 내년에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도 준공 기준으로 의약품 생산 신공장을 지금 준공 들어가고 있는데 설계가 이미 2025년도 9월 달 이미 설계는 마무리됐고 6월 달 이제 공장 준공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생산량이 얼마냐? 지금 현재 대비해서 10배입니다. 10배요. 10배면은 지금 일단 약가 인하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겠죠. 그래서 생산량 확대 구간으로 노려보시면서 앞으로 펩트론이 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코스닥 내에서 아까 제가 시가총액 상위 이제 리스트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제 앞으로 알테오젠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분, 특히나 펩트론과 같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분이 거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가격 전략도 좀 세워보죠. 네.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지금 보시면은 지난 구간이에요. 딱 지난 구간 25년도 5월달 당시 돌파가 나왔었던 지지 구간 이탈 없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 21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 앞선 박스권 구간 27만 5천 원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나는 지금 여기 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27만 5천 원 구간 돌파 나올 때 탑승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요.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릴게요. 저는 분명스럽게 26년도 중공권 보면서 앞으로 생산량 확대로 수혜받는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저항대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매물대 구간이 35만 원 먼저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 나오는 21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부터 코스닥, 코스피, 이 지금 코스피의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분명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와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눌릴 때 바이 더 딥 전략 설명드리고 있다시피 이번 펩트론도 관심도 한번 높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오늘 펩트론 가격 전략까지 다 세워봤고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